출연 제안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저기에 낄 레벨이 아니에요. 지난 ABC 이론이 쫙 나온 다음에 모두가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더라고.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제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내가 유시민 작가님한테 향하는 공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나에게로 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매불쇼에서 제가 수도 없이 유시민은 성역이 아니다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는데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 유시민은 성역이라고 부르짖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 때문에 아주 또 골치 아파요. 안녕하십니까, 이블리스 김대우 기자입니다. 유시민은 성역이라고 또 소리 높여 부르짖더라고. 왜 그래?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을 저격한 사람들을 또 반대로 저격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영상이 알려졌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영상을 촬영했던 게 2월 중순 설 연휴 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유시민 작가님을 누군가가 비판하기 전에 그러한 분위기들이 감지가 돼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남들을 오랜 세월 위로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방송 잘 나가고 싶다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얼마나 웃긴 모양새야 되겠느냐. 훨씬 이전에 했다는 점. 또 논란이 말씀드립니다. 되겠네. 유시민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장사꾼이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던 쇼츠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아요. 영상 내용이 뭐였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요? 성역이에요. 내가 봤을 때 성역이에요. 성역. 이동영, 김용민, 사장 남천동 등의 유튜브 채널이 마시가며 그 자리를 새로운 진보 유튜브가 채우고 있는데요. 이브뉴스 김대호 기자가 눈에 띄네요. 김대호 기자는 최근 방송에서 최진봉의 유시민이 신이야 발언을 비꾸며 충분히 성역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요. 왜 성역이라고 저는 생각한 줄 아세요? 방송을 출연할 때 마음이에요. 저 사람은 방송을 잘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위로할 준비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거는 진짜 돈과 실력을 떠나서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거 못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다들 나가서 방송에서 나 이만큼 잘 알아요? 이만큼 섹시한 해석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지. 방송 보는 사람들을 내가 오늘은 위로해주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 가야 될까?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준 세월이 있어요. 누군가는 본인이 잘 나가고 싶을 때,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세월을 썼단 말이에요. 그 삶의 시간이 있는데 방송 잘 나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남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을 공격해요? 그게 얼마나 웃긴 모양새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성역돼도 된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2월 딱 설 연휴 직전에 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2월 중순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뭐 최진봉 교수, 뭐 사장 남천동부터 해갖고 쫙 이렇게 한마디 제가 쓴 소리를 하는 것처럼 비교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 영상을 올리고 약 2주 후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관이 있어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린 게 아니고요.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뉴스공장 보이콧도 장인수 기자의 발언이 화제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유시민 작가님이 ABC 등장하기도 전부터 이미 2월 달부터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신 분을 그러려고 하냐 하지 말아라라고 방송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주, 2주 지나서부터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한테 이렇게 출연 제안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저기에 낄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제안이 왔을까 생각해봤을 때 오늘날 언론사, 평론가 패널 그리고 민주당의 당직자분들 지난 ABC 이론이 쫙 나온 다음에 모두가 유시민 작가를 공격하더라고.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유일해서 몇 명 안 되는 방송 언론사 이런 데 MBC 이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맞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매불쇼에서 출연할 수 있었던 건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모두 공격하다 보니까 저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큰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데 그냥 혼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기에 골품제 하냐 뭐 네, 우생학하냐. 우생학하냐. 기본적으로 CE에서 지도자가 나올 때 사회가 안정되고 잘 발전할 수 있다. 그게 저희 결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뭐가 문제가 있기에 골품제 하냐 뭐 네, 우생학하냐. 우생학하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난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을 할 때는 상도덕을 최소한 지키자고. 매불쇼 조회수 1은 올려주고 비평해야지. 싫거든. 매부쇼 조회수 1 올려주겠어. 1도 안 올려주고 어떻게 비평을 하냐고. 제가 여기에다가 오늘 하나라도 한번 비판해 봐야지 하고 12가지를 적어왔거든요. 네. 실제로 앞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하나도 반박을 못하겠어. 아, 진짜 유시민을 위한다면 지금 반박을 해줘야 돼. 말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비판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회에서는 비판과 반대로 동의되는 부분은 동의할 줄 아는 점들도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뭐가 제가 이게 실제로 느낀 점들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도 이해가 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명 윤석열 정권 때까지만 해도 유시민 작가님 와 모시고 싶습니다 하다가 모두가 너도 나서서 막 공격할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를 해왔는데 요즘에 평론장이 비판만을 위한 비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되는 부분은 동의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두가 공격 포인트로만 삼더라고. 실제로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갔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분위기를 읽을 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평론을 원하는지도 대부분 느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기분 좋게 갔을 텐데 어제는 내가 유시민 작가님이 한테 향하는 공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걸 나에게로 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매블쇼에 2분 뉴스 나온다더라. 털천지 2분 뉴스 털 하청업자 뭐 2분 뉴스 부른다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연결됐는지 모르는데 어젯밤부터 인터넷 언론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관상이 딱 친일파 같다고 막 신고도 하고. 아무튼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전쟁 영화에 보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 있죠. 맨 앞에서 야 하다가 화살 맞고 저 친구 좀 비중 있게 나오려나 하다가 이제 픽 하는. 원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잘 나가는 거 같이 보여도 멀리 못 나간다고 저한테 정을 붙이지 마셔라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이 과정에서도 되게 위험한 취재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님한테 향하는 욕을 반만이라도 3분의 1만이라도 내가 대신 좀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진짜로 그러면 ABC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걸까? 이 부분이죠. 알았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논평을 하는 소리가 돼 있다. 그래서 사고 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제가 인생을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 그래도 그 논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종이 한 장의 ABC를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됐을까? 이슈가 아니라 편집이 됐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합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편집 또는 녹화 중간에 최우 씨가 정리해 주시고요. 오늘 처음 뵀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저거를 내가 했으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비판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전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뜻밖에도 우리 동생들이 오늘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분이 왜 욕먹는지 알겠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왜 어떤 게 짜증났어? 반대편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박하고 싶은데 반박도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그냥 글 쓰는 사람인데 당직자도 아니고 공직을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관심 가져주니까 질투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인데 요건 이제 김민석 총리 문자가 얼마 전에
공개됐었던 거죠. 여기에 이렇게 말하면 유시민 작가가 출연한 거에 대해서 강남 지식인 이렇게 표현했던 게 공개됐던 건데 뭐 대체로 맞는 말이던데. 왜냐하면 유명한 거 맞잖아요. 강남에 사는 것도 맞고요. 지식인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네 가지가 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예요. 그리고 뭐 어떤 뉘앙스냐를 가지고 말하기도 하던데 어떤 뉘앙스면 어때요?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흉 본다는데 나 따위야 뭐 흉 보면 어때요? 네. 괜찮아요. 저런 정도는 흉도 아니야. 네, 흉도 아니야. 그냥 네.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관심이 많아서 새로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진 동생들이 많아요. 그 유이재명입니다. 네. 네. 특히 매블쇼 최욱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질문도 꼭 해달라고 받았거든요. 네. 최욱 선생님 원포인트 연애 레슨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애 많이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 이 새끼들. 진짜.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아. 얼마 전에 이제 이해찬 선생님 장례식장이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한데 뭔가 상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냐 국무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만 네. 정말 약간 중도층 성향에서 봤을 때는 국무총리 자리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평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뭐 두 분이 뭐 갈등하고 뭐 반목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정치하는 분하고 국무총리하고 왜 반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기서도 우리 학교 동생들이 요 근래 관심을 가지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막 보려고 봐. 근데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 채팅을 보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이 언년이가 누구야?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거 물어봤던 적 있었고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깔이 뒤집어져 있어? 그 선거 때가 되면 광인이 나타난다는 표현이 얘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애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의 현상이. 내용은 이해를 못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 아니 국무총리가 왜 저래? 국민의힘에서 신당 창당하면 거기 갈라 그래? 진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뺀 거예요. 제 나름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건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민심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시민 작가한테 또 빠진 포인트가 있더라고. 자기 이제 알겠다. 왜냐면 상대편이 품이 세숫대야라면 유시민 작가는 대중목욕탕이라는 거야. 진짜 표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애들스럽지 않아요? 애들. 저 사람이 대중목욕탕의 그 품격으로 버퍼컷을 날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할 법하대. 야, 이거 진짜 저보다 더 매섭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 들어보니까 별로 열받을 내용이 없는데 왜 다들 열받은 거야? 그거 이해가 안 간대. 이게 뭐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검찰개혁이 76년 만에 됐다 그랬나요? 그러면 거의 그 중에서 절반을 함께 해온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이 높을까 사람들이. 저는 사실 이제 93년생이다 보니까 와. 우리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검찰 개혁의 그 76년의 염원을 전부 다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듣고 찾았던 것 중에 마음에 들었던 문장이 슬픔도 노여움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사람 조국이 아니고 조국이야 또. 내 나라 조국. 아니 저블쇼에 와서 그런 거 인용하면 안 되지. 저게 이제 뭐였냐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맨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봉화마을도 제가 매년 가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리고 이번 검찰개혁 집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서 뭔가 나도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누군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 막 끌어오르는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스스로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를 찾아봤더니 애덤 스미스 그 국부론 책을 오랜만에 다시 보는데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한다. 도덕적이지 않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의 그 기준선, 법의 잣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가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돼요. 도덕적인 사람도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의 기준을 어떻게 인간이 정하지? 인간의 모든 마음속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좀 부족했어요. 검찰개혁의 염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래서 찾았던 게 유시민 작가님이 썼던 항소 저 책이 있거든요. 이유서.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분노도 노여움도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하는 거다. 그조차가 없는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국으로 또 받아치는 거 보면서 센스가 엄청나시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친문부활. 것도 네. 제가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뭐 그래서 취재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메시지의 해석이 다음 대권에서는 친명계 라인에서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냐로 귀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냐. 왜냐면 정치인들도 다 다음에 넥스트 목표를 꿈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연임을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앞에서 해왔던 것. 근데 차기를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잖아요. 그런데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이 후보를 이야기하는 게 자체가 조심스럽다 보니까 친명계에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친문이 부활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렇게 귀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프로그램들 보니까 이거 갖고 난리래요. 그래서 대우 씨 그런데 저거는 맞는 말인가요? 이거는 참고로 친명 의원이라고 불리우는 분들한테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영상이 있어서 하나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CBS에서 김남국 대변인이랑 장성철 소장 이렇게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AS다라고 말을 했지만 예. 내가 약간 몰리니까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그냥 뭐 다 비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서 변명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하고 좀 달라졌어요. 저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B그룹은 굉장히 못되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표상되는 사람들, 거기에 이입되는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죠.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인에 의해서 좋아했다가 싫어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고요. 유시민 이사장님이 우리 진보 진영의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른께서 우리 당원들을 잘 추슬러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속마음으로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을 선하게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쪽도 다독이고 저쪽도 다독이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싸우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갈라치기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그러한 어떤 분열에 그런 거를 던져주고 계세요. 계속. 예. 본인이 재래식이라 그래요. 아, 본인이 재래식이에요? 근데 차기 대권 관련한 멘트도 있었습니다. 친명에서 나와야 한다? 그거 기획한다고 안 된다. 역대 우리 정치사에서 기존 집권 세력 대통령과 친하다는 노선으로 후보가 된 예가 없다. 이런 대목도 있었거든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이제 넘어가고 있는 임기 초반인데 차기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친문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친명에서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한 건 저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그냥 국민과 당원을 보면서 정치했고 명비어천가가 아니라 이건 다 분석 기사가 있는 거잖아, 팩트로. 예. 개파를 만들지 않고 당내에서 2인자 두지 않고 예. 시스템으로 그 당직자들하고 그때 예. 그럴 생각도 의도도 없고 개파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를 갖다가 놓고 무슨 친명이 무슨 뭘로 만들려고 하는 그거 어디 있어요? 저 발언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네, 김남국 네, 네. 대변인님 말씀이 아니라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은 친문 세력을 부활시키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그거 선전포고로 봐요. 왜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딱 맞죠? 제가 했던 얘기는 뭐였어요? 친명에서 요번 다음 대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뜻이. 근데 봐봐, 똑같죠? 친문 부활에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보인대잖아요. 이해되시죠? 나름대로 저희 취재가 정확도가 높죠? 근데 이거 제가 한 말인데 이분들 다 안 보셨고 그런 상황이고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는 곳마다 온갖 채팅과 댓글로
유시민 작가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라이브 때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땠어요? 굉장히 평소보다 심하다고 느꼈죠. 물론 실제로 다른 관점에서 진짜로 본 부분들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뭐 A가 먼저 B를 공격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까도 뭐 B를 나쁜 사람으로 몰았다고 하는데 오늘 유시민 작가님이 나와서 AS를 잘해주셨는데 국민의힘도 가치를 지향하지 않냐. 제가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정반합, 정치권에서 맨날 쓰이는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이 뭐예요? 정의를 걷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반대를 걷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향해 걷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럼 정반합은 뭐예요? 합. 서로 다른 가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로 되었을 때 더 발전한 가치가 탄생한다. 이게 정반합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설이 나왔어야 돼.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자기 왜 B한테 날려?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인들도 A라고 했으면 됐어요. 이 길을 걷는 사람도 저 길을 걷는 사람들도 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B를 취사 선택을 해놓고 B를 나쁜 사람들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건 이 ABC 이론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답을 못 구했는데 오늘 또 우리 동생들이 저에게 현답을 줬어요. 우리가 오늘 쭉 봤는데 자기들은 이유를 알겠다는 거야. 유시민 작가가 한쪽만 뭐라 했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오늘은 국민의힘까지 건드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더니 오빠가 유이재명이 국민의힘 쪽에서 온 애들이라며. 그런 사람들도 많지.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톱 쓰리강냉이를 맞았다는 거야. 이거는 AS가 아니라 오늘은 국민의힘까지 패가지고 더 열받았다는 거야. 역시 어쩔 때는 순수한 아이들의 눈이 더 정확한 때도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이렇게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막 커뮤니티들 온라인들 돌아다 보면 최욱도 미쳤다 막 그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팀 김어준이라고 부르고 삐욱이라 부르고 털레반이라 부르고 본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마다 혐오의 표현들을 써왔는데 오늘 또 본인들과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안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못 이긴다. 나 같아도 편 안 들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뉴스도 구독해 주시다 해서 감사드리고 근데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정을 붙이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혼란한 상황들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찾아가는 과정이 실제로 조금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의 영역이 너무 많아요. 누가 봐도 음침한 계획들이 보이는데 아니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최대한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실수도 많을 거고 위험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무리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여태까지 함께 사선을 건너온 사람들의 등에 칼 꽂으면서 올라가는 거 그 과정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님 100분 토론은 우리 또래들도 다 알거든요. 이렇게 품격 있게 국민의힘과 싸워줬던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물러나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윤석열이 괴롭히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이 괴롭히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괴롭히려 그래요.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근데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지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소개를 제가 방송에서 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사랑이 있으니 사라 집디다 이 책인데 옛날에 인혁당 사건이 있었죠. 1964년 여기 나와 있는 분이 강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간첩으로 박정희 때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강순이라고 하는 분께서 남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을 뛰어다니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삶에 이제 미련이 없어질 정도로 세상이 너무 미운 거야.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게 재판이 다시 열리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다시 살아갈 마음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중간 정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이거를 이제 책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이걸 권했던 것 같아요. 왜? 내 엄마가 세상에 분노와
응? 그러다가 자녀들한테는 말을 못 하셨는데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이 나니까 유시민 작가라면은 책을 쓰는 걸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유시민 작가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이 원래는 다른 데에서 비평 출연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았는데 문자 온 게 있어서 보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연결해준 인연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재능 기부로 그냥 글을 쓰는 걸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93세에 가까운 나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기억이 또렷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를 소중한 기억들을 조금씩 모아서 이 강순이라고 하는 분을 위해서 책을 써준 거예요. 강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시민 작가가 이걸 써준다면 오늘 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제가 인문학적 소양이 넓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삶의 마침표를 완성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처음 봐요. 심지어 다른 분들이 여기 앞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하는 것도 유시민 작가님이 제가 거절하는 걸 봤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서 사인해드릴 수 없다. 너무 죄송하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매블쇼 유시민 작가님과 출연한 후기.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있을 때 지켜드리자. 깨질 때 조금이라도 더 뜨겁게 응원하자.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실수가 있겠지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라는 주제넘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